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달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에 2천억 원도 안 되는 돈이 몰려 첫 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년물은 상품을 판매한 뒤 석 달 연속 미달 사태를 맞았는데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만기는 지나치게 길고 중도 환매 제약은 크다는 것이 청약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제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랠리를 이끌어온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최근 약세 흐름을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HMM이 올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4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 실적만으로도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선 건데요. 해상 운임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친환경선 및 초대형선 투입 등으로 수익성이 강화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영업이익 증가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으니 실적보다는 중동 리스크 같은 이슈에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했음에도 기관은 7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미 대선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태양광 관련주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주목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을 미 대선 전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또 방금 미국의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국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창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홈런 매매의 신 이창현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매번 방송에서 하는 말이 있죠.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언제나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상승장, 하락장에도 그리고 내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이번 달도 올해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집중 많이 좀 해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그리고 미 증시도 점차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달 뭐 수익이 조금 지지부진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집중하셔야 되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요. 제가 이제 자료들을 많이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홈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가리지 않습니다. 단타든 중장기든 가리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달만 놓고 보게 되면요. 중장기는 아니죠. 사실은 중장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9월 달까지는 단기 매매와 빠른 스윙주로 집중할 거니까요. 그 점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계속적으로 포인트 제가 키워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치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꼭 집중하셔야 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1위 방송만 보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면서요. 많은 준비했으니까 좀 집중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고점에서 매수해서 물리고 계시는 분들,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아이디어 집중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섹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주 공략을 좀 들어가겠고요. 최근에 매매했었던 종목들 대부분 그리고 강세였었던 종목들 대부분 보면은 반도체는 아니었었고 전력 쪽도 아니었었고 최근에 뭐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오늘만 놓고 보게 되더라도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전기차만 갔었죠. 그 전기차 산업 내에서 국한돼서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섹터를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실적도 실적이겠지만은 그 시장 순환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셔야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냥 우리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게 되면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단기부터 폭발적인 중기까지 중기 매매주까지 제가 공개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고, 다만 최근에 8월 달만 놓고 보게 되면은 중기준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스윙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적인 매매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셔야, 그리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좀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홈런 매매 또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 중장기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맞춰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8월 달, 9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번트 안타로 갑니다. 그래서 번트 같은 경우에서는 10% 이내의 수익, 그리고 안타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홈런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60%에서 70% 이상의 수익을,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제가 시장에 모두 다 최적화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방송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어려워도 우리가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뭐 홈런 매매, 안타 매매, 번트 매매 있는데요. 요 세 가지를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률 보시면 뭐 60%, 70% 이상, 뭐 30%, 40% 이상, 아니면 10% 이내, 여기 보시면 뭐 중기 종목, 스윙 종목, 단타 종목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인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보실 분들은 이 매매 방법 전부 다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 아이디어 계속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것만 집중하시고 제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현 전문가님만의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홈런 매매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홈런 매매를 내 매매에도 또 적용시키고 싶다. 그리고 요즘 같은 이런 시장에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그러한 좋은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방금 저희가 CPI,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더 높아지면서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는 건지 금요일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내일 모레죠, 사실은.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실제로 사실은 뭐 금리를 계속적으로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CPI 지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운되는 지표 발표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기조는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도 그렇고 뭐 물가 자체가 좀 많이 잡히는 모양새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외국인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관망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그리고 어제까지도 국내 증시가 그렇게 뭐 많은 상승을 보여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체감이 안 되셨던 이유는 바로 대형 투자자 자금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좀 애매한 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이 부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엔비디아의 일봉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 국내 시장이 어려울 때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도 이만큼 계속적으로 하락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하락에 의해서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도 계속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하락이 많이 보였었던 원인이 또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제일 큰 원인은 엔캐리 트레이딩의 원인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좀 빌리고 그 자금을 미국 시장에 투자하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이 좀 발생이 좀 됐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또 올린다는 이슈가 있었었고 일단 스톱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 조금 완화가 됐었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알고리즘 매매가 좀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도 알고리즘 매매가 확산이 되면서 약간의 지표가 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부정적으로 발표가 되더라도 급하게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게 지표 발표 나올 때마다 테마주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따라가면서 맞춰가면서 좀 따라가시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7월 PPI 지수가 예상치 또 하회해줬고요. 그리고 CPI도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내일 또 지표 발표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금요일 날 시장이 또 어쩔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이슈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내 증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 뭐 방산주나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보면서 따라가시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국내 증시 외국인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8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도 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급격한 반등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이 반영이 됐죠. AI에 대한 키워드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엔비디아가 좀 이미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 반영을 해서 덧대서 맞춰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은 시장 기여도가 낮은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 전략을 좀 잘 세워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이디어 계속 준비했으니까 방송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좀 대형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거의 이제 엔비디아 하락할 때랑 거의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좀 반등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최고점 대비 거의 40% 이상 하락을 하고 최근에 조금 그래도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0% 정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좀 올라오고 엔비디아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랑 동행하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최근에 뭐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는 SK하이닉스 부품이 약간 결함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경계를 좀 해보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최근에 굉장히 좀 고가 갱신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뭐 엔비디아, 뭐 SK하이닉스 전부 다 밀려주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수 밀림이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좀 됐었는데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로 9%대 또 반등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일단은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안에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면 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공격적인 기술주 투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게 되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가격대까지 충분히 시간적인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이 가격대까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뭐 전방 산업인 AI 시장이 계속적으로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길게 보면서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국내 증시 뭐 좀 해보자면요. 결국에 1순위는 실적이겠죠. 사실은 주식 시장의 기본 이론인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되더라도 시장 주목도가 높은 키워드를 우리가 좀 계속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키워드를 좀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키워드를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증권사에서도 계속 호실적 예상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두면서 공략하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시장 변동성, 시장의 변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테마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따라가면서 공략하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8월 달은 이 양동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테마주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중 단타 전략을 통해서 테마주도 공략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요즘 시장 다소 모호하다라고 보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집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전기차 테마입니다. 8월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며 2차 전지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제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며 출력과 주행거리 등 차량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인데요. 어느 회사의 배터리셀을 탑재했느냐가 완성차 브랜드의 인지도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화재가 발생한 벤츠 세단에 세계 10위권 배터리 회사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던 국내 제조사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제조사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권고했으며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 충전기에 대해선 대당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성입니다. 태성은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복합 동박 장비를 생산하는 점이 부각되며 오늘 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경신한 종목인데요. 오늘은 2.6%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전기차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태성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약간의 순환매가 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태성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고 추후 더 보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건가요?
절반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 다음 거래일이 금요일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금요일 날 통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단타가 제일 안 되는 요일이 바로 금요일이죠. 왜냐하면 휴일 이슈도 있겠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또 통계적으로 그게 또 수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단타가 잘 되는 요일이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뭐 그것을 떠나서 태성이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는 전기차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좀 많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 좀 해볼 것은 전기차 산업 안에서 그렇게 지금 시장이 전기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캐즘 이슈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단발성 이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뭐 반반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이유는 단기적 매매 전략은 가능합니다. 당일 단타로서 단기적 매매 전략은 하지만 우리가 다음 거래일 포지션을 좀 끌고 가면서 매매 전략, 스윙 매매 전략은 약간은 좀 우리가 주의하면서 매매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이슈를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게 뉴스에서도 뭐 이런 화재에 관련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이거에 맞춰서 테마주의 테마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태성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태성이 좀 잘 올라가는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를 차단하는 걸로 알려진 이제 복합 동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합 동박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응급제를 대체를 하면서 효율도 한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점도 그렇고, 최근에 이슈는 열폭주를 막을 수 있다라는 소재로 인해서 지금 관련한 테마주로서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다음 거래일에 아마 갭상승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쫙 2% 3% 정도 뭐 빠르게 좀 누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보유하면서 끌고 갈 종목 그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면서요. 차트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말고 더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이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거래일에 갭상승을 보여줄 때 우리가 손절 잡고 공략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 공략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을 잡아야 되는 급격한 상황이다 했을 때는 3%에서 4% 정도 우리가 손절을 잡으면서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우리가 이용만 잘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용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성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는 꼭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이슈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스윙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만 살펴보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휴맥스 홀딩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팻말 역시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또 주셨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어제 이어서 좀 더 힘을 내줬는데 이 종목도 단발성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휴맥스 홀딩스를 매수할 경우 하지 말고 차라리 태성 같은 종목이 낫다라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왜요? 실제로 같은 테마주이고 우리가 태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휴맥스 홀딩스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휴맥스 홀딩스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빠르게 승부를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대장주를 좀 매수를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휴맥스 홀딩스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안전하게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휴맥스 홀딩스 가능하시겠지만은요. 일단은 뭐 지금 테마주 공략을 하실 분들이 대장주 매매 전략을 잘 보셔야 되시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일단은 휴맥스 홀딩스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불 난다 계속적으로 화재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휴맥스 홀딩스의 자회사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휴맥스 EV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휴맥스 EV 같은 경우에서는 충전 시설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차량용 안테나를 만들거나 아니면 차량용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잠깐 좀 열어보게 되면요. 휴맥스 EV라는 회사가 전기차에 대한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쥐주사격인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배당 수익이나 뭐 이런 잔잔한 수익을 좀 추구하는 기업인데 이런 자회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는 회사고요. 뭐 콘센트형 충전기 아니면 급속 완속 충전기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휴맥스 홀딩스의 자회사인 휴맥스 EV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탄력성이 최근에 또 높아졌었던 상황이고요. 좀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뭐 오늘만 놓고 보게 되더라도 일단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좀 높았었고 다만 이제 장중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고가가 이제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24%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전부 다 밀렸었습니다. 장중에 거의 한 30-40% 빠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태성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휴맥스 홀딩스가 2등주, 3등주 느낌이 강한 게 이런 이슈가 있겠죠. 태성은 잘 버텨줘서 상한가를 갔었지만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서는 장중이 좀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2등주, 3등주를 공략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태성 제가 의견 계속 드렸었던 것처럼요. 만약에 전기차 테마주를 공략하실 분들은 대장주를 좀 공략하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휴맥스 홀딩스는 관망의견 동일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대장주를 공략해야 한다. 이 부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휴맥스 홀딩스도 조심히 신중히 접근해보자라면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창현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창현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내 연구실에서 설립한 세포 기반 면역 치료 백신 및 감염성 질환 예방 백신 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인 셀리드입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일주일마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재유행이 가속화하면서 코로나 수 회주로 분류된 셀리드의 주가는 이달 초 4,000원대에서 오늘까지 3배가량 뛰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 과도하게 급등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셀리드를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했고 어제 하루 매매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거래 재개가 된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바로 셀리드입니다. 전문가님, 이 셀리드 정말 며칠 동안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뭐 확실하죠, 사실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적으로 증가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뭐 네. 어떤 지역 안에서는 뭐 어린이 확진자 수가 거의 뭐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국내 주식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의해서 테마주의 형성이 좀 많이 좀 좋아하죠. 사실 우리 국내 시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셀리드가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련한 이슈들 일단은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확산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새 거의 뭐 3배 이상 지금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지금 최근에 뭐 진단키트, 뭐 치료제,
거의 뭐 병원에서 동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우리가 보더라도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요것만 잘 이용하시면 되시거든요. 뭐 일단은 코로나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잘 이용하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알통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또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새에 거의 2배 이상 폭증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잘 체크하면서 공략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셀리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판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에서는 오미크론 전용 백신인 백신이 일단은 중국과 일본의 특허 등록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가 랠리가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갔었고요. 그리고 전전 거래일에서도 상한가를 갔었고 그 전 거래일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아예 제가 말씀드렸었던 제가 이제 태석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예 코로나 테마주를 공략하시려면 이런 종목이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테마주 안에서 제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셀리드를 좀 주목하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셀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하시려면 손절 잡고 공략 가능합니다. 손절 잡고 뭐 다음 거래 시초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안전하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손절은 한 4% 정도 잡고 공략하시면서 셀리드도 안전하게 트레이딩 수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다음 거래에 공략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테마주의 경우에는 대장주를 공략해야 한다.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시초가에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창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창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법과 전략들 잘 세워주시는 편인데요. 전문가님, 네.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다음날 시초가에 또 공략을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달성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리뷰 좀 해주시죠.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한 공략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테마주 공략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시면 난 테마주는 싫어 아니면 중장기 매매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시장이 테마주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은 최근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제가 드렸었던 키워드 종목들에 대한 키워드가 전부 다 코로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였었고 그 안에서 제일 강했었던 종목들만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메트릭스도 제가 8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리고 나서 바로 또 적중을 또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XX바이오도 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드리고 나서 전부 다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달성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따라가면 되시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종목들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접근하시게 된다면 차트 기술적인 분석 크게 분석하지 않으시더라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메트릭스를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침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침해를 하시고 만약에 선침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리스크를 잡고 손절을 잡고 원칙에 맞춰서 대응을 하신다면 이와 같은 우리가 주가 탄력성을 수익으로 누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시가장 변동성이 좀 높아졌었고 8월 초에도 사실은 우리 국내 증시가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던 테마주들 그리고 개별주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전략이
전략이 좀 좋은 결과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이것만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랩지노믹스도 제가 7월 말일 정도에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또 괜찮은 주가 탄력성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급등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식은 결국에는 쌀 때 사야 됩니다. 그 쌀 때 사야 되는 기준이 없게 된다면 우리가 빠르게 뭐 단기 매매에 있어서 뭐 수익이 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을 좀 따라가시면서 매매를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를 잡고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자, 엑세스바이오도 제가 방송 8월 3일 날 토요일 날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가 탄력성이 그 이후에 중간에 또 상한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상한가를 가기 전에 그 전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또 드렸었기 때문에 이 원칙이 맞는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 추구하는 원칙은 무조건 주식은 급등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급등할 때 추격 매수 하더라도 원칙에 맞춰서 손절을 잡고 대응하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세스바이오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더라면, 그리고 이 상한가를 갔을 때 공략을 하셨더라면 원칙을 잡고 그냥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 없이 매매를 하게 된다면 빠르게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원칙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이 원칙에 맞춰서 매매한 전략은 제가 방송 뒤에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자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을 가지고 하는 매매가 통했다라는 부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 중에 선취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눈을 좀 나도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저녁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전문가님이 자기소개 때 홈런 매매의 창시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홈런 매매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홈런 매매가 무슨 뜻일까요? 크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크게. 제가 뭐 야구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거에 빗대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 경기에 있어서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공이 멀리 날아가고 점수를 빠르게 한 번에 쓸어 담는 홈런을 칠 때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빗대서 홈런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짧게 뭐 5%, 10% 수익도 낼 수 있겠지만은 크게 60%에서 70% 이상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별하는 그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관점을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홈런 칠 종목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더 들어가야겠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트, 안타, 홈런 뭐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홈런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60%에서 7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은 단타로 사실 60%, 70% 이상 수익 내기
공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아니고요. 우리가 중기 성장주를 공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60% 이상, 70% 이상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중기 성장주, 실적 성장주를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홈런 칠 만한 종목을 선별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산업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분석, 보통 뭐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 하실 때 이 기준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산업인지, 이것을 첫 번째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산업군 내에서 상장한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 안에서 또 실적이 좋은 기업을 또 골라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 차트도 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산업이 좋다고 해서 그 종목을 무턱대고 골라내는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과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무지성의 가치주는 절대 공략하지 않습니다. 가치주 정말 많습니다. 뭐 산업 내에서 골라보게 된다면 건설주 사실은 뭐 저PBR 종목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모멘텀이 없는 무지성의 가치주는 공략하지 않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저평가 성장주를 공략하신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산업 분석만 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차트 분석도 들어가면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핵심 키워드 좀 설명드려보자면, 메가 트렌드 섹터를 우리가 골라내야 됩니다. 20년, 30년 이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벌어다줄 돈을 벌어다줄 산업 내에서 실적 성장주를 공략하시면 되시겠고, 기술적인 포인트는 이제 6개월간의 평균 주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돌려서 말씀드리면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전략적 4분할 매수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 키워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좀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1선 근처가 이 검은색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검은색 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 검은색 근처, 그리고 121선 근처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실적 성장주다 라고 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21선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이격도가 주가 흐름에 있어서 7% 이내일 때, 그래서 현재 주가가 121선 근처에서 7% 이내일 때 공략을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121선 근처 안에서 실적주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1차적으로 매도 가능한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고, 분할 매도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매주 이제 방송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중 방송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방송에서 제가 이 전략에 맞춰서 좀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략적 4분할 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승 기점에서 121선 근처에서 매수한 전략이 있겠고요. 그리고 하락 기점에서 매수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락 기점에서 매수를 할 때는 크게 수익을, 그리고 비중을 크게 실을 때 이 전략을 좀 사용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 하락 기점에서 매수하실 때는 1차적으로 비중을 5% 정도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밀리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비중 전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전략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전략은 제가 장중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비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중이. 그래서 비중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실적주 잘 골라내신 전략,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시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사실은 조선 실적 계산주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 기술적인 포인트 뭐 어렵지 않습니다. 121선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 이 비중 전략에 맞춰서 따라오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도 이 검은 선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고 플러스 10% 나고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수익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원칙에 맞춰서 좀 따라오시면 되시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120에서 근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주면은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다 자세한 전략은 지금 장중방송 매주 장중방송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홈런 매매가 무엇인지 들어봤고요. 이 매매법이 통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뭐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다시 한번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요. 네, 다시 한번 테마주고요. 네. 사실은 제가 뭐 테마주를 그렇게 막 즐겨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위험도가 있는 매매 전략 방법이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실적주를 잘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실적주에 있어서 사실은 계속 상승을 보여줄 거다. 확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시장이 요즘의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대안적인 투자로 우리가 테마주 공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진단키트 테마주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 전략이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방송 공개해드렸었던 종목이 뭐 엑세스바이오도 있겠고요. 그리고 진매트릭스도 전부 다 진단키트 관련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키워드를 좀 잡아드리면 다시 한번 또 테마주 공략이었었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원래는 실적주에 맞춰서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잘 안 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테마주 공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강한 테마인 진단키트 테마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적으로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 대부분 올라와 줬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세 상승 아직 분출을 안 했었던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PCL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주 중에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바닥권에서 좀 돌파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바닥권에서 급하게 좀 올라가 줄 때는 PCL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있어서 아직 덜 올라간 진단키트 테마주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PCL을 공략하실 분들은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시초가에 공략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100원대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하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1,400원대 잡아드릴 거니까 이 전략에 맞춰서 PCL도 공략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PCL입니다. 아직까지 이슈가 다 반영되지 않은 진단키트 관련주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PCL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전에 또 어떻게 흐름이 형성될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났던 차량에 이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던 국내 기업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태성과 휴맥스 홀딩스 단기적으로만 대응 외치시면서 오늘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PCL입니다. 다음날 시초가 매수 시 2,1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